그러니까 헤즈볼라는 국가 내의 국가입니다. 오히려 국가보다 더 권력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측이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정부가 오케이 하면 그 제안서를 넘길 수 있는데 레바논은 지금 헤즈볼라도 오케이 해야 되고 네. 레바논 정부도 오케이 해야 되고 도장 찍을 곳이 두 곳.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상황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번에 휴전이 안 되면 전쟁 양상은 지금보다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죠.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인질이 101명이나 잡혀 있는데 왜 이스라엘 정부는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서 군인만 빠지면 하마스가 원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전쟁 끝내고 이스라엘 군인이 가자 지구에서 다 나가면 네. 인질 101명을 다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정부는 지금 절대 이스라엘 군을 가자에서 뺄 생각이 없다. 휴전을 하더라도 2달이나 뭐 한 달 휴전하고 우리는 전쟁을 다시 재개하겠다. 정치 인터뷰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큰 아들이죠. 네, 주니어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얼굴 위로 달러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 영상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젤렌스키 월급 받을 날 38일 남았다라는 어느 개그맨이 쓴 영상인데 이걸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인식의 흐름이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관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측이 진짜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대응할 거라는 건데 네. 오늘 일단 결론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지금 이제 뭐 헤즈볼라 하마스와의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뭐 일단 협상은 하려고 할 텐데요. 네.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상장으로 어떻게 가는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게 좀 화해 제스처를 보이면서 내가 2018년에 일방적으로 탈퇴했으니까 내가 결자 이제 하겠다. 네. 라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내가 제시하는 조건 take it or leave it 이렇게 한다면 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뭐 협상 나는 안 돼도 좋아. 네가 내가 주는 조건에 동의해서 사인하고 싶으면 사인하고 싫으면 또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푸틴만 잘 협상이 된다면 물론 여기 젤렌스키 대통령도 있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참 이스라엘 문제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먼저 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자지구나 레바논이나 지금 뭐 포탄 떨어지고 사람 죽고 있죠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자지구는 게릴라전이죠. 전쟁 초기처럼 많은 대규모 이스라엘 군인이 들어가서 병력이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들어가서 하마스가 재조직 재건되는 지역만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도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4명이 네. 사망을 했고 이스라엘 병력이 사망했고 또 팔레스타인 측에도 사망자가 계속 민간인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겠죠. 있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저강도 전쟁을 뭐 전면전을 하고 있죠. 어저께만 해도 어저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루에 보통 뭐 50에서 60 로켓 60발을 쐈는데 어저께 거의 뭐 200발, 300발을 쐈어요. 그리고 상당히 네. 이스라엘 북부 지역 마을에 피해가 많이 났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재산 피해 상당히 많이 부상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러느냐 분석을 해보면 미국의 중재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휴전 협상이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똑같습니다. 휴전이 가까워지면 좀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공격력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헤즈볼라의 공격도 상당히 지금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협상 가능성, 휴전 가능성이 좀 있어요? 휴전 가능성은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어려워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50% 정도 된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이스라엘이 원하는 조건이 수용만 된다면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레바논은 또 레바논이란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헤즈볼라가 있고 네. 두 개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국가 내의 국가입니다. 오히려 국가보다 더 권력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측이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정부가 오케이 하면 그 제안서를 넘길 수 있는데 레바논은 지금 헤즈볼라도 오케이 해야 되고 네. 레바논 정부도 오케이 해야 되고 도장 찍을 곳이 두 곳.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상황이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휴전이 안 되면 전쟁 양상은 지금보다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죠. 사실 이란도 헤즈볼라도 하마스는 빼고요. 네. 사실 이제 확전을 원치 않았던 것 같은데 네타냐후가 불을 지른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가자지구부터 가볼까요? 네. 계속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괴멸됐어도 네. 그 조직은 남아 있고 네. 계속 전투는 이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다만 우리 뉴스에서 사라졌군요. 하도 이게 이제 오래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뉴스 초점은 이제 가자지구에서 레바논으로 갔다가 네. 레바논에서 다시 이란으로 갔죠. 네.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무력 충돌이 직접적인 무력 2주 전에요. 충돌이 났기 네. 때문에 글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서 가자지구를 사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 멀어졌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초기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마스의 완전 괴멸은 어렵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하마스의 무장 대원들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충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한 반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루프에 들어있는 거죠. 계속해서 죽여도 계속해서 하마스 대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대체 이제 언제까지 이 전쟁을 끌고 갈 것인가가 지금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인질이 101명이나 잡혀 있는데 왜 이스라엘 정부는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서 군인만 빠지면 하마스가 원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전쟁 끝내고 이스라엘 군인이 가자 지구에서 다 나가면 네. 인질 101명을 다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정부는 지금 절대 이스라엘 군을 가자에서 뺄 생각이 없다. 휴전을 하더라도 2달이나 뭐 한 달 휴전하고 우리는 전쟁을 다시 재개하겠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재건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 입장입니다. 발본 색원 하겠다. 네. 그게 되겠어요? 민족인데? 좀 어렵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 봤어요. 이스라엘 여군이 1년인가 2년인가 복무하죠. 네, 의무 복무하죠. 예, 예. 네. 한데 그 아버지가 전장에서 죽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총을 이렇게 탁 전달하더라고요. 또 다른 장군이 와가지고 네, 딸을 네. 울고. 네네. 그럼 이 여성의 머릿속에는 내 인생 바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잡아야지.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똑같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있을 거고. 예. 네타냐후가 이렇게 세게 나오면 지금 뭐 가족들 죽은 사람 지금 벌써 얼마가 죽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자지구에서만. 좀 네. 4만 명이 넘었죠. 네. 합하면. 예. 그 자란 아이들을 부모가 죽은 아이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도 하마스에 들어가야지 생각할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 이쪽에 이제 폭력이 악순환이 되고 폭력이 대물림 되는 것이고 네. 복수의 대물림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평화 과정은 더 멀어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하마스가 101명 살아 있다고 밝혔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한 100여 명도 안 남아 있을 거다 인질이. 한 명 인질인데 거의 절반은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 잡아간 인질이 250 몇 명이었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100명도 안 남았을 것이다. 예, 작년 초에 인질 석방을 좀 해서 풀어내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군인들이 가서 또 몇 명 구출한 것도 있고 또 몇 사람은 또 사망했기 때문에 시체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네, 네. 시신을 가져온 게 있는데 지금 현재로 아직 잡혀 있는 사람은 101명입니다. 그 이스라엘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그 여군들 영상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그 아직 안 풀려났어요. 그 여군들은. 친구들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예, 확인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네. 정말 인간의 공포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제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제가 뭐 초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자지구 전쟁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사실. 네, 지금도 최근에 나타냐후 총리가 국방부 장관 요압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해고했죠,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가자지구 전쟁은 이미 끝낼 수 있었다. 얼마든지 지금 인질 석방을 할 수 있는데 네. 전쟁을 계속 가자지구 전쟁을 안 끝내는 이유는 나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이유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타냐후 총리는 지금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면 연정을 탈퇴하겠다는 우파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우파들은 단순히 세속주의자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종교시온주의자라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즉 가자 지구까지 다 유대인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정착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걸 계속 요구를 하고 네. 있고, 리쿠드 당, 즉 나타나후 총리가 이끄는 당이죠. 이 당에서 지금 집권당인데 당에서 가자 지구 재정착을 위한 컨퍼런스 회의를 실제로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그냥 가자 지구에 군인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주둔하면서 가자 지구 북부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정착촌을 짓겠다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상당히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거고, 만약에 나타난 총리가 이걸 막지 못하고 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구구파들의 이러한 요구를 계속 들어준다면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또 그럼 네타냐후예요. 그죠? 이 사람 참. 자, 그러면 일단 트럼프 말은 좀 들을까요? 아무래도 바이든보다는 조금 호흡이 맞았고 케미가 맞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먹힐 것 같습니다. 먹힐 것 같은데 문제는 나타냐후 총리로서도 자기도 자기의 정치적 생존이 달려 있으면 양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해도. 네.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내가 들어주고 싶은데 나도 지금 상황이 급하다. 만약 그걸 들어주면 나는 연정이 무너지고 나는 총리직을 잃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트럼프는 무기 끊을 사람인데요. 트럼프는 무기를 끊을 수도 있겠죠. 네. 무기를 끊을 수 있는데 과연 트럼프도 그냥 막무가내로 나타냐후 총리를 무기를 끊어가면서 몰아붙일 수 있을까? 저도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일기에서 워낙 나타냐후 총리와도 케미를 잘 보였고 여전히 지금 이번 선거 캠페인에는 사위, 유대인 사위죠. 쿠슈너. 예, 제레드 쿠슈너가 네. 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큰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오히려 큰 아들이 주니어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여전히 그러나 아직 뭐 뚜껑을 안 열어봤기 때문에 갑자기 또 제레드 쿠슈너가 전면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레드 쿠슈너가 사실 1기 때 중동 정책을 거의 다 쿠슈너가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요즘 근데 이방카하고 쿠슈너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이는 TV에서 거로 사라졌어요. 네, 그건 확실하고 뭐 본인들이 정치에 좀 한번 해봤는데 힘들었고 그다지 큰 뭐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다는 소문마저 있고 심지어 또 정반대로 또 상원의원 출마할 거란 말도 나오고. 네, 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여전히 유대인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트럼프의 그 친이스라엘적인 성향은 이번에도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으나 네.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거래주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강력하게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겠지만 네타냐후 총리로서도 더 이상 물러날 퇴로가 없다면 사실 양측 간에도 어떤 충돌 가능성도 사실 있어 보이죠.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그럼 네타냐후가 좋아 받을게. 네. 대신에 우리가 그러면 서한지구 정착적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네. 가자지구 북부에서 네. 우리 군이나 경찰이 상주할 거야. 네. 그렇게 하겠죠. 이것까지 허락해줘. 네. 그러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할 수도 있죠. 이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죽어도 못 받는 상황. 팔레스타인은 죽어도 할 수가 없고 네. 이번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가장 불행한 양측을 든다면 팔레스타인하고 우크라이나라고 할 수 있죠. 양 국가를 든다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예상을 했지만 답이 안 나오네요. 네. 저희 오늘 무슨 이야기하죠? 진짜 답이 안 나오네. 네. 뭔가 트럼프식으로 이럴 때는 정말 트럼프식의 해법. 네. 뭐랄까 일을 복잡하게 상호관계 생각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게 하잖아요. 일을. 네. 굉장히 직관적이고. 네. 트럼프식의 해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땅은 하나고 민족은 두 민족이라서 2000년간 싸워온 민족이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평화 협상이 카타르에선가 엊그저께도 기사 보니까 하여튼 계속 만나고 있더라고요. 네, 인질 협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자지구 인질 협상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카타르가 이번에는 또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더 이상 인질 중재 안 하겠다. 왜요? 힘들어서 못 하겠다.
양측이 말도 안 듣고 그다음 미국이 또 외교적으로 압박했거든요. 미국이 카타르를 압박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하마스 지지자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니네라도 뭐 좀 해봐라. 네, 하마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하마스를 외교적으로 압박하려면 걔네들을 더 이상 카타르에 있는 도하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라고 하니까 카타르가 한 대답은 그래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중재를 안 하겠다.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타르는 분명한 친미국가지만 예. 차마 우리 손으로 쫓아내지 못하겠다. 그렇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더 이상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뭐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서 영내 안정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하마스 지도자를 만나면서 외교적으로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외교를 중재를 해왔는데 지금 보고 우리 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못하겠다. 그러고 아예 패를 던져버렸습니다. 전에 저 페제스키안 대통령 취임식 때 죽은 하마스 지도자 누구죠? 저 이스마일 하니에. 거기 다 카타르에 살았더만요. 네, 지금. 네, 예. 거긴 최소한 뭐 이스라엘 드론이 와서 때려버릴 염려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이걸 요구했다. 하지만 카타르는 그럼 우리 좀 빼줘. 우리 가운데서 죽겠어. 뭐 이런 거군요. 카타르로서는 대단히 좋은 카드죠. 우리 말고 하마스와 하마스 지도자와 협상을 해서 네. 그렇게 어르고 달랠 만한 채널이 있으면 네가 찾아서 해라는 거예요. 다른 대체 채널이 사실 없어요. 사우디는요? 사우디와 하마스하고 하고 싶지만 하마스랑 그렇게 친하지가 않죠. 아, 네. 예, 하마스 그렇게 리야드에다가 7성급 호텔에다가 공짜로 재우죠 먹여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타르만큼 하마스와 가까운 국가가 없어요, 사실. 네. 네. 인질 이야기하셨지만 인질에서도 답은 안 나올 것 같으죠. 하마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인질 풀어줄 일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어떻게든 전쟁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인질 안 풀려놨잖아. 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고 이스라엘 지금 나타냐후 총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타겟이 그겁니다. 어떻게 자국 국민이 101명이나 인질로 잡혀 있는데 네. 인질부터 먼저 풀어내고 그 다음에 하마스를 괴멸을 하든지 하마스와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인질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하마스 괴멸시킨다면서 전쟁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러나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끄떡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란 핵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생각은 뭘까요? 이란 핵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는 이란 핵 개발은 절대로 안 된다죠. 자기가 엎었잖아요. 네. 저기 이란 핵 협정을 2020년인가 엎었죠. 2018년에 18년에 엎었죠. 본인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는데 최근에 당선되는 날 트위터에다가 X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란이라는 국가에 큰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나는 이란이라는 국가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단 이란이라는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딱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캠페인 중에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과 핵 협상을 하겠다. 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란 측에서도 지금 뭐 계속 핵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라도 하겠다.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1월 20일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서 핵 협상을 할 텐데 어떤 핵 협상을 할지, 어떤 새로운 조건을 걸지, 2018년과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이스라엘 측에서 항상 했던 얘기가 이란과는 핵만 가지고는 협상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이란의 탄도미사일도 제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네. 전 세계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란이 대리 조직을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냐. 네. 자, 이란이 대리 조직 지원하는 것도 이것도 중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2015년에 했던 이란 핵협정에 일몰 조항이 있습니다. 네. 10년인가 15년. 예, 10년 후에는 다시 이란이 마음대로 핵 네. 활동을 할 수 있죠. 이것도 안 된다. 일몰 조항도 더 길게 하든지 아니면 더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일몰 조항을 둬서는 안 돼. 이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 포괄적으로 핵 협상을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한다면 과연 이란이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네. 그게 저 JC 뭐였잖아요. JCPOA. 네. 네. 이란 핵 협정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때 나는 그 특유의 말도 있잖아요. 네. 나는 다 증거를 갖고 있어.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뭐 이런 네. 식의 사실은 네. 뭐
그냥 막 던지는 말로 해서 협정을 깬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나는 논리는 다 있네요. 네. 그게 굉장히 일단 믿을 수 없다. 네. 탄도미사일 같은 것도 위험하다. 10년 후에 다시 핵 만들 텐데 그 협정 자체가 불안하다. 네. 그 6개 나라인가 그렇죠? 예, 예. 그 우리는 빠진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자, 탄도미사일도 보십시오. 네. 이란은 이란의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이란은 공군력이 꽝이잖아요. 네. 전투기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전투기 대신 이란이 쓸 수 있는 건 탄도미사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투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네. 이란으로 무기 개발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탄도미사일인데 그 탄도미사일을 제한을 두겠다? 못 만들게 하겠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 대리 조직도 역시 우리는 지금 주변에 이렇게 미국도 중동 지역에 나와 있고 네. 이스라엘도 저렇게 강력한 세력인데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공군력도 뛰어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란으로서 우리가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대리 조직 지원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게 우리의 안보 개념이다. 안보 체계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걸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란으로서는 이거는 거의 우리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고 핵도 포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돌아간다면 저는 이란이 이 핵 받지 않을 것이다. 예, 핵 문제만 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거기에 더해서 뭐 탄도미사일, 뭐 대리 조직 이런 얘기 나오면요, 사실 좀 우리도 안 할래. 네, 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일전에 이란 대사 하셨던 우리 대사님 나오셔서 네. 설명하실 때는 약간 지금 교수님하고 결이 달랐습니다. 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개방과 개혁. 이거 무역 제재에 대해 그 해제하겠다는 네.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네, 네. 아, 윤곽현 대사님이죠? 네, 네, 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대사님.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페제스키안이 최근에 네. 이란이 그렇게 쥐어패는데도 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런 네.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느끼기엔 막연하지만 네, 뭔가 정말 그 가랭이 사이를 기어서라도 개혁 네. 개방하고 네. 경제 제재를 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데 교수님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그게 사실 이란이 살 길이에요. 네. 어찌 보면 개혁 개방 가서 미국과 핵 협상을 다시 재개해서 핵 협정을 타결하면 경제 제재가 해제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란의 경제가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 이란 국민들한테도 좋고 이 정부 이란 집권 세력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습니다. 사실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우리가 이란 가서 팔 수 있는 게 우리가 너무 많거든요.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유독 많아요. 우리가 잘하는 걸 그 이란은 안 갖고 있더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부터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뭐 스리퍼부터 플랜트 산업까지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란의 수뇌부는요 강경파와 개혁파로 나눠져 있고요. 네. 그 둘 사이에서 알리 카미나이 최고 지도자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화시키면.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올해 최초로 2번이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했습니다. 4월 달에 네.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이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만약에 10월 1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저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개혁 개방이 훨씬 더 탄력을 받았을 텐데 네. 강경파 즉 혁명수비대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을 했고요. 지금 또 최근 10월 26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20요것을 때렸죠.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한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란 쪽에서 약간의 톤이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복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을 재차 보복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페제스키안이 살려면 보복을 안 해야 되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개혁 개방 얘기를 하고 협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참지 못하고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재차 보복한다면 여전히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말은 영이 서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네요. 하메네이 생각 다르고 페제스키안 대통령 생각 다르고.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 생각이 너무 그러네. 거기까지 정말 가랭이 사이로 걸어갈 상황은 아니군요. 아니 이란이. 그래도 네. 적극적으로 원하긴 하는데
또 시아파의 맹주인데. 그렇죠. 아랍 국가 특히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초 성격에다가 네. 명예를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또 그 페르시안 뭐 엄청 자존심 예, 세잖아요. 아랍 사람들도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을 했던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명예를 중요시하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거 가랭이 상황이 기어가면서 그럴 거면 벌써 미국하고 손잡고 핵 협상 다 했죠. 절대 네.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매우 명쾌하거든요. 네. 달러 한 푼도 벌어가지 마라 네. 이거잖아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못 하나 못 박는다는 거 아니에요? 물자를 주면 안 되니까. 이란 경제 제재 이란은 그래요? 구멍이 많죠. 예를 들어 우리가 휴대폰 팔 수 있습니까? 휴대폰은 우리가 직접 못 팔고 다른 지역으로 둘러서 팔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네. 그 뭐 스위프트만 같은 러시아 막아버리듯이 달러 예, 결정 그거 안 되죠. 스위프트. 그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달러 결정 못 하고. 예, 안 되죠. 그럼 일단 기름 파는 건 엄청 불편하겠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한 방울도 안 사지 않습니까? 네. 오로지 지금 이란이 기름을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이죠. 80% 이상. 근데 그것도 이제 네. 제재의 눈을 피해서. 근데 네.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눈 감아주고 있는 거죠. 네. 하메네이가 여차해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너무 개혁 개방으로 갈 경우에 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국민 선거로 됐단 말이에요. 일단 국민들이 베레스키안 대통령 뽑았다는 것은 네. 개혁 개방을 원하는 것이고 이란에 있는 젊은 층 인구가 그렇게 또 이란도 인구 분포도를 보시면 청년층이 아마 한 50% 넘을 거예요. 되게 젊은 인구이기 때문에 네. 개혁 개방을 당연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초기에 알리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페제스키안의 개혁 개방을 다 지원해줘라 도와줘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국민들의 그 시위도 하고 이런 데서 그런 하메네이가 좀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눈치도 그렇다고 보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카메네이가 아무리 최고 지도자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여론 민심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개혁 개방을 해보자.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무력 충돌이 나면서 쉽게 잘 안 됐던 것이죠. 그것을 네. 이제 강경파들은 이스라엘이 우리 본토를 20곳이나 타격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타격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중동 지역의 모든 우리의 대리 조직들,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종이 호랑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참으면은 우리의 명예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이란의 어떤 파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을 때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딜레마라는 거죠. 안 때릴 수가 없어요. 자, 10여 년 전에 그 이란 핵 때문에 테헤란 취재 갔다가 취재 비자 받고 갔는데 한 2달 기다려서 그때만 해도 하메네이라는 존재는 저희가 이제 인터뷰 이렇게 요청서를 쓰면 거기 있는 외교부 당국자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너가 하메네이를 어떻게 말? 대부분 다 그때 그렇죠. 제가 느낀 건 이건 이 나라에서 이 사람 신이구나. 그렇죠. 저 멀리 국회의사당 같은 데서 나오는 영상 하나 촬영 거기 일요일이 언제죠?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네, 그렇죠? 네. 그거 하나 그 촬영하게 해주더라고 저 멀리. 일종의 교황 비슷한 거죠. 네, 말해서. 네. 예, 근데 예, 예. 많이 약해졌네. 하면 네. 이제 국민들이 계속 개혁 개방을 원하고 막 진짜 청년들이 시위하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페제스키안이 된 것 자체가 또 그렇죠. 네.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이요. 네. 기적 같은 일이요. 그러니까 그 민심을 잘 읽으면 좀 잘 읽어서 개혁 개방으로 가면 되는데 이란 국가가 정상화되려면 그렇게 개혁 개방으로 가야 되고 사실 대리 조직을 그렇게 하마스나 헤즈볼라에 엄청난 돈을 갖다가 주지 말고 그 돈으로 자국의 경제 개발을 하라는 거죠. 네. 아니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장 투쟁해서 괴롭혀서 도대체 이란이 얻는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제가 뭐 이스라엘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본인들의 지금 경제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다른 주머니를 차고 그 돈으로 계속해서 이런 국가를 도와주는 것은 이런 조직이나 국가를 도와주는 것은 결코 이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지금 강경 세력들은 수뇌부들은 그게 이란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아니 근데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한 것은 사실은 이란이 배후가 전혀 아니라는 걸로 알려져 예, 있잖아요. 예, 하마스의 네. 독자적인 행동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 이제 발단은 사실 이란이라기보다는 하마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란으로서는 하마스가 공격을 먼저 했지만 네. 거기에 헤즈볼라가 또 개입이 됐고 네. 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공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로서 이란으로서는 여러 대리 조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직이 헤즈볼라거든요. 근데 헤즈볼라가 무너지는 것은 이란은 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헤즈볼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 레바논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 문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있을 때는 전쟁이 아랍이 없었다. 조용했고 평화로웠어. 네.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협정 아니에요? 네, 네.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자,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이었죠. 2020년이었고 이것도 이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무슨 스토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웨스트뱅크를 합병하려고 했어요. 일부를. 네. 요르단 상황을 웨스트뱅크를 합병하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지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서한지구를 합병을 네. 하려고 했어요. 합병이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서한지구는 사실상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고 국제법상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고 국제법상 이스라엘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국제법상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촌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요르단강 서안에 정착촌 주민이 거의 70만에 가깝죠. 70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불법이거든요. 국제법상. 네. 자, 그런 땅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려고 2020년에 준비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게 아랍에미레이트죠. 네. 합병하지 마라. 그리고 합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 그 진짜 서로 윈윈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로서는 좋다. 우리가 그러면 합병을 최대 5년 정도를 최소한 우리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 아랍에미레이트와 관계 정상화는 우리는 땡큐죠. 걸프 아랍 국가로서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 대사 관계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UAE는 정말 큰 나라 아니에요. 예. 부자나라고. 그래서 네. 그러면서 그 역사적인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고 여기에 UAE만 들어간 게 아니고 바레인도 들어갔어요. 네. 예, 그다음에 모로코, 수단까지 들어갔죠. 네. 4개국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수교했어요? 수교했죠. 그래서 지금 네.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이 지금 텔아비브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대사관도 유대교 여기에 국가에 이슬람 국가의 대사관이 있군요. 있죠. 네, 대사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기적적인 것은 전쟁이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 대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UAE가 대사관계 단절을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전쟁이 심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아랍에미레이트가. 네. 물론 자국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겠지만요. 네. 그래서 그게 2020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 이루어졌거든요. 임기 1기 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2기 때 어떤 기회만 있으면 본인의 성과를 본인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애가 네. 상당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네. 노벨 평화상 안 노리겠어요? 노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은 거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관계 정상화가 네. 작년 10월 7일 하마스 전쟁 나기 전까지 거의 다 되었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멀어졌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헤즈볼라하고 하마스와의 전쟁이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왜 그때 안 했대요? 사우디는 쉽지 않았죠. 그때만 해도 2020년이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됐고 네. 원래 사우디라는 국가가 2000년대 초반에요. 아랍 평화안이라는 새로운 평화안을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준다는 어떤 약속을 하고 네.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22개 아랍 국가가 전부 다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 네.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네. 근데 이스라엘 그걸 들은 채 만체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죠. 자, 그런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덥석 손을 잡아버리면 면이 안 쓰죠. 네. 그런 제안을 했던 영색이 국가가. 예. 그냥 맏형인데. 그렇죠. 네. 이슬람권에서 너무나 중요한 국가인데 그러나 UAE는 어쨌든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UAE 입장으로서는 좀 더 훨씬 부담을 덜 갖고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했고요. 사우디는 이제야 UAE가 하는 거 보니까 뭐 잘 돌아가거든요. 그럼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하고 싶은데 사우디가 원하는 건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뭘 받으려고 하죠? 미국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걸 받죠. 첫째, 상호 방위 조약. 오, 네.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네. 상위 방위 조약은 상원 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상원에 또 공화당이 있다고 뭐 다수 아닙니까? 그게 만약 어렵다면 그보다 좀 낮은 수준의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고요. 된다면 그 다음에 민수용 핵 개발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핵 농축도 네. 원하고 있어요. 핵 발전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원자로만 있고 저는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플루토늄 좀 긁어놓겠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게 되면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우리가 UAE에서 워낙 잘했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민수용 핵 개발을 원하는데 핵 농축까지도 원하는데 그거는 미국이 해줄 수 없죠. 핵 농축은 해줄 수 없는데 만약에 핵 농축까지 원하면 그거는 사우디 기술자가 아니고 미국 기술자가 사우디 땅에서 핵 농축을 할 수는 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수용 핵 개발을 원하고 있고 그거를 미국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최신 무기를 이스라엘만 받아왔던 최신 무기를 제일 빨리 우리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이스라엘 측에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내놔라. 그것만 되면 우리는 사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2000년대 초반 말씀이시죠? 그때보다 훨씬 상황 안 좋아졌네요.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사우디 지금 그 계획이 이루어질 가능성 그때보다 훨씬 낮아졌네요. 예. 그래서 조건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지금은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팔레스타인 국가를 완전 건설을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비전을 보여달라. 아 사우디가 예. 왜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겠다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헌신짝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자국민도 보고 있는 거. 그다음 이슬람권, 아랍권 여론이 있는데. 그래서 훨씬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우디의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협정으로 UAE 안에 그럼 이스라엘 두바이나 어디 아부다비에 예, 대사관이 이스라엘 있어요. 대사관이 있겠네요.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두바이 여행을 간다니까요. 이야, 지금요. 많이 가요. 몰랐네요. 네. 예.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하면 되는 되는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 늘 그 네타냐후에서 걸리는구만요. 예. 하이 참.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네. 당연히 그 사우디 불러서 이야기하겠군요. 네, 야, 가능성이 어떻게 좀 해봐. 네. 너희 원하는 거 뭐야? 네. 이 딜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네.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계속해서 미국이 안보 보장을 확실하게 해줘라. 왜냐하면 네. 사우디가 한번 실망한 적이 있어요. 2019년에 사우디 아람코가 후티나 아니면 이란이 쏜 드론의 공격을 2개를 받았어요. 아람코가 부서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루 원유 생산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1일 원유 생산량이 반토막 났고 그게 한 6개월 이상을 갔습니다. 엄청난 타격이었죠. 네. 그 이후에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 미국에 계속 의존해 왔는데 그때 실망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MBS 즉 모하메드 빈 살만이 다시 트럼프를 만나면 우리의 안보를 좀 더 확실하게 지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전부터 사우디하고 굉장히 빗나가 있었잖아요. 그 누구 암살 주요 요인. 네, 그건 바이든 대통령 시대 때. 바이든 때문에. 가시쿠지라는 터키에 있는 사우디계 언론인을 암살하는 바람에 네. 바이든이 이 페리어 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MBS를 누르다가 MBS가 원유 유가
조절하면서 바이든이 찾아가서 읍소를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네. 그만큼 이제 사우디의 외교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든하고는 사이가 안 친했는데 트럼프하고는 사이가 괜찮았어요. 오. 지금 오히려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걸프 국가들은 오히려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걸프 국가에서 다 축하 괜찮다. 네, 이 정도면 네. 그렇게 그건 중국 정부가 오히려 바이든보다 시진핑이 차라리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맥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걸프 아랍 국가들이나 다른 아랍 국가에서는 바이든이 결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란 측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고 다만 강경책으로만 가지 말고 걸프 아랍 국가들은 미국과 이란 간에 본인들이 중재를 해서라도 조금 화해를 시켜놓는 것이 지금 걸프 국가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죠. 네. 네. 그러길 원하고 있고요. 이란도 원하고 네. 사실 바이든 행정부도 간절히 원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취임하고 어떻게 할지. 근데 역시 변수는 역시 네타냐후. 나타냐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원하지 않으니.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나타냐후 총리도 본인이 임기를 뭐 2026년 말이나 돼야 이제 총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뭐 2년 이상 임기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이게 언제까지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미 전쟁은 너무 많이 지쳤고요. 지금 전쟁에 계속해서 불려오는 예비군들이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네. 벌써 1년 가까이 전쟁만 하고 있는데 우리 언제 일터로 돌아가냐? 우리 어떻게 한 번은 레바논 갔다가 한 번은 가자 갔다가 한 번은 레바논 갔다가 전쟁만 계속 할 수 없다. 계속 죽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길어진다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상당히 전쟁 중단, 종결 그런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영상 봤는데 우리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저기 텔아비브 이런 데서 저 시민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시위하던데요. 반전 시위를. 네, 그리고 반전 물대포에 왜 이게 액체 넣어서 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반전 시위 강하게 하고 진압하고. 인질 석방이 안 됐기 때문에 인질 가족들은 지금 뭐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죠. 매일 인질 가족들은 매일 인터뷰를 하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협상하자. 예, 오늘이 며칠 지났다 매일 성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내부도 지금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죠.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를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알듯이 우방도 사실은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앞에서는 사실 트럼프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트럼프의 반기를 들어온 수많은 국무장관과 국방부 장관, 안보부 장관들의 일관성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거기 왜 저 우주워드인가요? 저 보드워드인가요? 밥 오즈버드. 예예예. 그 분노라 레이지라는 책 예, 예. 보면은 그 F로 시작하는 예. 욕하면서 나의 장군들은 우방만 생각하고 말이야. 이런 욕하는 그런 인터뷰가 나오는데 나타냐후도 욕을 먹었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선거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졌잖아요. 근데 나타냐후 총리가 바이든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격노했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4년 동안 너를 그렇게 5년 동안 믿어줬는데 대선에서 내가 졌다고 바로 바이든한테 축하 인사를 보내냐? 뒤끝 장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격노했었죠. 그랬어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많이 삐졌다고. 엄청 많이 지금도 제가 네. 봤을 때는 가슴 속에 그 비수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너 때문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여기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도 해줬는데. 그럼요. 수도까지 대사관도 옮겨줬죠? 대사관도 네. 옮겨줬죠. 그다음에 골란 고원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67년 전쟁 시리아한테 뺏은 땅인데 그것도 네. 국제법상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인정해줬잖아요. 네. 그렇게 나타나는 총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바로 대선에서 패했다고 바이든으로 갈아탔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이라면 정말 그 땅이라는 게 참 인류의 종교들이 발원한 곳이고 그 땅을 놓고 이렇게 싸운다면 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거 다 차지하고 남들이 살던 땅 2000년 만에 와가지고 이제 네. 서방 세계가 인정해줘서 그날의 자리를 잡았는데 그거 가져지고 좀 주면 네. 평화가 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자지구를 2005년에 이스라엘이 아리엘 샤론 총리가 정착촌을 다 철수시켰거든요. 네. 2005년에. 근데 거긴 하마스가 직접 차지하면서
하마스가 2007년부터 거기를 가자지구를 무력으로 차지하고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을 쏴댔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심정은 우리가 가자지구를 돌려주지 않았냐, 니네한테. 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거는 하마스밖에 없고 하마스의 로켓 공격밖에 없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니네들과 평화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요르단강 서안을 다시 니네들한테 줄 수 있냐. 똑같은 가자지구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 요르단강 서안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한테 넘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마스가 그 요르단강 서안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어? 네. 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럼 점점 더 치고 올라올 거 아니냐? 네, 네. 근데 샤론 총리 이전에 라빈이었나요? 예, 노벨 평화상 그게 몇 년이죠? 그게 93년, 94년 뭐 이런 3년이었죠. 네. 오슬로 협정. 오슬로 협정. 예. 그 아라파트하고 예, 피에로 의장하고. 예. 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을 주고 평화를 받았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랜드 알기로 포피스. 샤론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또 하마스라는 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작용 반작용이. 그러니까 라빈 총리가 살아 있었다면은 네. 오슬로 협정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됐겠죠. 오슬로 협정까지는 좋았으나 오슬로라는 그 합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5년 동안 다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한 잠정 합의에 가까워요. 최종 합의가 아니었고. 그래서 요르단강 서안을 철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동예루살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 세 가지 가장 어려운 사안을 93년부터 5년 동안 합의를 해서 98년, 99년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게 오슬로의 목표였어요. 근데 라빈 총리가 3년, 4년, 5년에 암살당하죠. 네. 암살당하고 그 위에 나타나후 총리가 오고 아리엘 샤론 총리가 새로 등장하면서 오슬로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반대가 심했겠죠. 오슬로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2000년도에 들어가서 제2차 인티파다, 팔레스타인 봉기가 일어나면서 결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과정은 사실상 쇠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 비극까지 이어졌군요. 라빈 죽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네, 시오니스트? 예, 이스라엘 구급하죠. 그러면서 샤론이 강성 샤론 예. 총리가 집권하고 그다음 나타냐고 또 집권하고. 네타냐후 집권하고. 예. 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출구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네. 그 이스라엘도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헤즈볼라 전쟁은 계속 잘하고는 있어요. 네. 본인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 7만 명, 8만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예, 1년 동안. 네.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거기를 대전차포로 쏘니까 집들이 다 망가졌거든요. 거의 쑥대밭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헤즈볼라가 다시는 로켓 쏘지 않겠다고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인을 하지 않으면 헤즈볼라는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라든지 레바논 정부라든지 누군가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합의가 안 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가겠다, 집에 갈래, 전쟁 끝내면 원점이라는 거예요. 합의 없이 가면. 네. 다시 그 지역에 헤즈볼라는 얼마든지 지금 로켓이 얼마든지 그러겠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전쟁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헤즈볼라나 레바논 정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휴전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되면은 이스라엘도 지금 허망하죠.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계속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니네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안 해줄 거야. 그러면서 하루에 많이도 안 써요. 하루에 한 300발씩 계속 쏴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을 못하죠. 하루에 300발씩 쏘면 계속 일하다가 다시 방공호 들어야 되고, 일하다가 네, 다시 네. 방공호 들어야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가겠냐? 8만 명, 9만 명은 집에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고. 삶의 터전은 다 예.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나타나후 총리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걸 계속 끄는 게. 그럼 나타나후 총리도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죠.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헤즈볼라를 완전 괴멸시킬 수 있나요? 없잖아요. 군사적으로 완전 괴멸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전쟁을 하겠냐는 거죠.
연정이라는 게 전부 120석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61석 얻으면 집권하는 거죠. 네, 지금 68석이에요. 지금 68석이죠. 네, 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 당이 조그마한 정당들도 다 몇 석 이러더만요. 네, 네, 예를 들어 8석 우위로 집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9석 있는 극우 정당이 탈퇴하면 야, 너 왜 계속 안 싸워? 네. 너 왜 자꾸 협상하려고 그래? 탈퇴하면 네타냐후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도인 거죠, 지금. 그래서 가자지구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면요. 네. 알겠습니다. 시리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죠? 전혀 개입할 생각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시리아 문제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아사드 대통령이 이미 살아남았고 네. 문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시리아를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란의 무기가 시리아를 통해서 시리아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와의 지금 그래서 휴전 협상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어요. 네. 러시아가 왜 들어가 있냐면 시리아의 모든 안보나 방공망이나 거기 중요한 거점 지역은 러시아가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서 헤즈볼라로 무기가 더 이상 전달되지 않도록 시리아를 지켜달라. 이게 이스라엘의 요구 조건이에요. 자, 그게 맞아지면 이제 헤즈볼라와 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가 그걸 왜 들어줍니까? 러시아가 들어줄 수도 있죠. 러시아가 러시아는 시리아 내 안정을 원하기 나쁘지 때문에. 않구나. 예, 네. 러시아하고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나쁘지 않고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외교 압박을 했지만 네. 그래서 오히려 레이더 시스템만 주고 있고 네. 전쟁 무기 아이언돔도 요격 미사일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때문이에요.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러시아와 협상을 하고 있고 사이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즈볼라의 협상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사이에 안 좋았다면 러시아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지금 네. 예, 예. 시리아는 계속 사람 죽고 있습니까? 좀 잠잠해졌죠. 아니요, 사실 저 사망자로 따지면 뭐 이쪽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네, 생겼잖아요. 시리아는 계속해서 뭐 남부 지역은 여전히 반군들이 있는 것이고 네. IS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시리아 내에 있는 혁명수비대나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활동, 특히 레바논 쪽에 무기를 넘겨주려는 어떤 활동들을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임이 1월 20일인가 트럼프 예. 저 후보가 그죠? 당선자가 한 두어 달 남았어요. 예. 네. 요 시기에 오늘 마지막 질문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저는 진짜 너무 존재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존재감이 없었지만 네. 두 달 동안 더 본인의 유산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 백악관 마지막입니다. 네. 그러면 본인 손으로 가자지구나 헤즈볼라 전쟁을 끝내고 싶을 거예요. 그나마 내가 지금까지 나타냐후 총리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줬는데 그걸 지금 돌려받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나타냐후 총리가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나타냐후를 최대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면 무기를 안 준다거나 아니면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 규탄하는 얻은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기간 중에 하도 나타냐후가 괴롭히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비토를 안 하고 네. 기권을 하면서 안보리 결의안 이스라엘 규탄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고요. 지금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한 350트럭을 넣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전달하기로 한 무기를 계속 주지 않겠다. 늦추겠다. 이미 경고를 했고요. 바이든요? 백악관이요? 예, 경고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한 달 전에 네. 했어요. 지금 그 시간이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우리가 구호 물품 350트럭을 예. 넣게 해달라. 네. 이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무기 안 주겠다. 네. 그죠, 그럼 그 시간이 이스라엘은 지금 다 뭐라고 돼가요. 답했습니까? 조금씩 더 많이 넣어줬는데 네. 아직 350 본인들이 미국이 원하는 건 아직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스라엘로 가는 미국의 무기 그 액수로도 상당하더라고요. 네. 내가 전에 한번 봤는데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아니죠. 끝나면 늦출 수 있죠. 2달 동안 늦추면 네네. 이스라엘로서는 뭐 2달 정도는 저는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심리적인 타격은 받을 수 있죠. 네. 네. 상징적으로
미국의 무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뭐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타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나타나고 총리로서도 타격이죠. 예. 또 결국은 네타냐후에서 걸리네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루비오 상원 의원이 국무장관 될 수 있다. 네. 하마평이 제일 높게 나오는 것 네, 같은데 네. 상당한 매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이 이스라엘. 예. 그렇죠. 그리고 부비서실장 백악관의 네. 부비서실장도 유대인이 예, 스티븐 밀러라는 유대인 출신의 인물이 부비서실장으로 그 사람도 임명이 됐습니다. 강성이에요? 예, 강성이죠. 강성이겠죠? 예, 네. 상당히 강성이고요. 당연히 친이스라엘이고요. 네. 반이란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트럼프 2기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약간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우리가 그 흐름은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색깔이 분명 선명해지고 있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런저런 경우로 네타냐후와 등을 돌리거나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이런저런 이유로 네. 등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그런 경우에서도 가능합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높지 않다. 최근에 네. 나타난 중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하는 3번 통화했다 그랬어요. 네. 네, 우리는 네. 몇 번 통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네. 3번 통화했고요. 그 끝에 뭐라 그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우방은 다 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벌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강대 성일광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